안녕하세요. 대구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입니다. 제가 오늘 시민들의 공유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공유활동 다 들어보신 얘기시죠? 근데 좀 왠지 설명하자니 좀 어렵고 다 들어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유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사례들을 우리는 공유활동이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예, 그러면 공유활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 사회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문제에도 한 번쯤은 나왔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저희가 보통 사회를 어떤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각의 역할이 다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기능 또한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힐 때 그 사회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들여다볼 거는 요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뭐 뉴스를 보더라도 시민사회가 뭐 어떠다,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 시민사회가 활성화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활성화된 시민사회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희와 같은 소시민들, 시민들이 공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기반이나 사회적 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요. 제가 동그라미 4개로 이렇게 축을 그려봤는데요. 시민들의 공유활동에 참여가 많이 확대될 때,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때,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 외에도 공유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속 가능성 있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단어를 색깔별로 넣어서 포인트를 줬는데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행동. 좀 딱딱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해 안 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사회 문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인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과연 그 사회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와 우리 사회가 공동이 가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사실 저희가 이제 시민 공유 활동을 지원을 하다 보면 이런 자발적인 시민이 과연 어디서 등장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발적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정부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로 사회 문제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거나 어떤 윤택한 생활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캠페인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홍보를 하시기도 하고, 제가 이후에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보시면 저런 방법으로도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와 행동들이 결국은 나에게만 좋은 기능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부 다 영향력을 가지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공유 활동을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많이 보이시죠? 밑에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NGO라고 하죠. 비정부 영역, NPO라고도 합니다. 비영리 영역, 그리고 마을 공동체,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시민, 이런 여러 영역들이 앞서 말씀드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의 해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행동, 이것을 저희는 시민 공익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좀 이해가 쉬우셨나요? 뒤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더욱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보시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어느 그림에 해당이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공익 활동은 진화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그림에 학생들이 많은 교실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또 어떠한 장점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숫자가 적죠? 열 몇 명 정도 되는 교실인데, 저 교실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또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절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익활동, 그리고 접근하는 공익활동들도 점점 진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대구 시민이라면 아마 한일극장 앞과 반월당을 다 지나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반월당 횡단보도 지금은 그어져 있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횡단보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차도로 사람들을 이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저도 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단순해 보이는 횡단보도지만 우리에게 아주 보행 환경에 편의성을 제공했던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다녀야 되죠? 계단으로 굉장히 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보행권이 침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월당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공익이라는 것이 나의 편의성을 뛰어넘는 사회 전체의 이로움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회 문제 나와는 좀 관계없는 거 아니야? 뭔가 거창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텐데, 사실 거창한 사회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 이것을 저희는 시민공익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사례를 보시면요. 몇 년 전에 그 깔창생리대 뉴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깔창생리대 문제가 한참 뉴스에 보도되고 나서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뭔가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거죠. 그때부터 이분은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저렇게 캠페인 물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건강권 모임 달이라는 단체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름다운 돌이 보이시죠? 돌탑이 아주 예쁜데요.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첫 해 때 시민들이 제안했던 사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사례라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어느 나라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어야 될 정도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현대사회 큰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예쁜 돌을 주어서 예쁘게 색칠을 해서 지나가는 길에 돌탑을 쌓아서 지나가는 분들이 한번 미소를 짓고 위로가 한번 된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저희들은 바로 이런 것이 시민들이 직접 창안해낸 다양한 방법의 공유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지글이죠. 주식회사 풀무원 앞으로, CJ 앞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플라스틱 트레이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도 아주 평범한 주부셨어요. 평범한 주부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개 질의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선택한 방법은
홍보 담당자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저희들은 어디 어디에 사는 주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셔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 그 제품을 다 사서 다 분리한 다음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별도로 겹겹이 쌓아서 직접 보내드린 거죠. 물론 이분들만의 활동으로 최근에 플라스틱 트레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자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만, 환경운동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내 주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는 시민공유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사실 거창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개인의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공익활동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훨씬 시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시도해보는 여러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33가구가 참여한 에너지 자립 실험인데요. 대구의 공동체에 계시는 33가구가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탄소 중립 때문에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소 제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부류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실천을 열심히 하는 분들 혹은 너무 거대한 문제야.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문제야. 이렇게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역에 사시는 33가구가 함께 모여서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핸드폰들 다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앱을 깔고 그리고 계량기 옆에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의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IoT를 설치를 통해서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이런 실험들을 했었고요. 저희가 했던 이런 실험들은 여러 좋은 사례로 많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인데요.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환경 프로젝트 실험입니다. 앞서 제가 횡단보도와 관련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쉽게 갈 수 있을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만날 수 있을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너무 거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시민이 함께 장애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가게들은 어디가 있을까? 직접 조사하고 앱을 만들어서 앱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중요한 사례 프로그램으로도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탄소 줄이기 캠페인인데요. 앞서 두 가지 실험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큰 사회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영역,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내가 실천해 보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공동체가 실천해 보는 거, 마을 혹은 이 뜻을 같이 함께 가지는 시민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소비자가 탄소를 줄이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자, 그리고 컵 같은 걸 쓰지 말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공급이 되는 거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상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공급의 시스템을 어떤 탄소 줄이기에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나 탄소를 배출하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진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100일 동안 실험을 했고요. 이 실험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나도 환경을 줄이고 탄소를 줄이는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시민공익활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제도가 만들어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제도나 정책들 과연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을 짠 만드는 법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실천으로, 시민들의 요구로,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위한 법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실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 때 자원순환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시민단체들이 여러 패스트푸드점이나 일회용을 많이 쓰는 곳을 다니면서 캠페인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대표적으로 롯데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는 자발적인 협약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다시 좀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모든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와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동물 실험 사례도 좋은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동물들을 여러 실험들에 마구잡이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착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착한 회사 캠페인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청이나 OECD에서도 이제 기능성 화장품 실험에는 공식 인정을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2015년에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동물 실험이 전면 시행되고 있죠. 이렇듯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제도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처음 시작했던 행동, 누군가는 처음 제안했던 행동,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다 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 그림으로 이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세상을 바꾼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펭귄이 낚시를 하려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할 때 바다에 뛰어드는 거 생각해보면 다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펭귄이 뛰어들면 그 뒤에 펭귄이 따라서 뛰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실천했던 작은 행동들, 작은 실천들, 작은 아이디어들 그것들이 모아져서 저는 시민 공유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에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시민들의 공유 활동에 대한 사례 그리고 우리가 공유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충분한 설명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구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의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공유활동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바로 이 문구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유활동,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시민들의 공유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